네, 시장 전략에 대한 고민, 월요일은 집중 분석에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SK증권 리서치센터 허선재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또 스몰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사실 2025년에는 스몰캡에서 어떤 종목을 좀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처럼 보고 계신지가 궁금하기도 하고요. 작년에 워낙에 중소형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질까 그것도 궁금해집니다. 하나씩 좀 체크해 볼 텐데요. 작년에 유난히 중소형주 시장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. 이쪽이 특히나 좀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? 네,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뭐 코스피, 코스닥 모두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네. 특히 이 중소형주가 더 안 좋았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에 9.6% 연간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은 무려 21.7% 정도 좀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이러한 이유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평균 거래 대금이 23년 대비 약 16% 정도 감소한 상황에서 이 주도주 쏠림 현상 그리고 금융투자세 이슈 등까지 더해지면서 이 낙폭을 굉장히 좀 크게 키운 바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다소 조금 억울할 수준까지 주가가 흘러내린 중소형주들이 많이 좀 목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 자체가 굉장히 불황을 겪은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그 거래 대금도 상당히 좀 좋지 않았잖아요. 거기다가 굉장히 좀 수급적으로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뭐 대형주 이런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전반적으로 올해는 그래도 새해 지나고 나서 출발 분위기가 좋았어요. 물론 오늘부터는 또 환율에 대한 부담감, 뭐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작년보다는 다르지 않을까. 연초부터 대형 기술주가 반등했기 때문에 이에 중소형주가 따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올해도 약간 그 수급이 쏠리면서 소외될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둬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. 네,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는 이제 연초부터 양 시장 모두 좀 긍정적인 상승 흐름 이어졌는데요. 이제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 대비 약 6% 정도 오르면서 이 코스피 시장을 아웃퍼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중소형주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올해에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꼽고 네.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주도 업종에 속하거나 또는 확실한 이 단기 주가 모멘텀 또는 이 실적 성장을 확보한 이 중소형주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좀 여러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 수급 쏠림 속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소외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실제로 연초 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좀 살펴보면 크게 반도체, 뭐 로봇, 헬스케어, 유리기판 등의 소수의 테마가 이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. 이러한 테마에 이제 속하지 못한 중소형주들은 실제로 주가가 좀 다소 소외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. 네. 올해는 그렇다면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두 가지 안에 들어가는 중소형주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도 업종의 범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있거나 뭐 이슈가 있거나 여러 가지 짚어주셨습니다. 반도체나 로봇이나 헬스케어, 유리기판 쪽이요. 자, 그렇다면요. AI와 함께 사실 묶어볼 수 있는 쪽들이잖아요. 반도체나 뭐 로봇, 양자암호, 자율주행 같은 여러 가지 테마가 주목받고 있는데 그 코스닥 안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 이쪽은 어떨지가 궁금합니다.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임박했는데 사실 이번 주부터 좀 올라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종목들 보면 좀 들쭉날쭉하거든요.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테마 흐름은 어떻게 짚고 계세요? 네, 연내 이제 좀 지속될 만한 테마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반도체나 로봇, 헬스케어, 그리고 뭐 유리기판 등등의 이제 크고 작은 테마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다만 이제 이 주요 테마 간 이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돌 수 있고 특정 이벤트 전에 세론이 과거 대비 조금 더 빠르게 최근에는 먼저 나타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정 받을 때마다 밑에서 모아가거나 혹은 뭐 저점, 고점에서 매매를 잘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택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올해 좀 주목할 만한 코스닥 테마 중에서 1분기에는 다소 이제 시기적으로 가까운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중국 내수 부양 관련된 종목들을
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그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더 들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언급해 주신 게 바로 우크라 재건 쪽입니다. 트럼프와 푸틴 간의 이야기도 나오면서 일단은 뭐 종전에 대한 협상 기대감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. 다음 주에 특히나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. 네, 최근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트럼프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당선되기 전에 이제 본인이 당선이 되면 네. 취임 하루 만에 이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했는데 1월 7일 날 이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당선하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. 라고 이제 다소 좀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내 이 재건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 현재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,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, 그리고 미국의 이제 트럼프 당선인까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이해 관계자들은 현재 이 트럼프 취임 이후 종전을 위한 회담을 모두 다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 취임 이후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실제로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좀 시계열적으로 좀 살펴보면 1월 5일 날 1월 말 종전 회담이 열리길 기대한다라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이 협상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.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트럼프는 1월 9일 러시아의 푸틴과의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바로 그 다음 날인 1월 10일에는 푸틴 대통령은 이 트럼프와의 어떤 접근도 환영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. 따라서 이 구체적인 시점이 문제일 뿐 큰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 1,000조 원 이상 규모의 이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현재 상황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결국에 언제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지만 종전으로 간다라는 방향성은 확실하다. 그렇기 때문에 1,000조나 되는 재건 시장에는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재건주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. 중소형 건설주도 있고요. 그리고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좋게 보시나요? 네, 우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G라는 종목을 SG.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. 저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진행이 돼서 재건이라는 게 이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실제로 참여를 해서 의미 있는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SG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1위 아스팔트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참여하면서 상당히 좀 유의미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가장 실체가 있는 업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대부분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묶이는 중소형주들은 뭐 MOU나 아니면 향후 사업 계획 정도 등을 발표한 상황인데 SG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350억 규모의 수주를 이미 실제로 확보를 했고요. 그리고 이 원재료 조달까지 지금 할 수 있는 관련 파트너사를 확정을 지었고 이러한 모든 사업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하기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. 네. 얘기를 또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확실히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정말 그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해서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해보자. 그 안에서도 올해 연간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되는 SG를 좀 좋게 보신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요. 다음으로 두 번째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중국 내수 부양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. 중국 쪽에서는 여전히 그 내수 살리기에 굉장한 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작년에 부양책들 계속 발표했었잖아요. 이쪽도 한번 좀 자세하게 짚어볼게요. 3월에 양회 개최를 앞두고 미리 살펴봐야 될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요? 네, 우선 3월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월 이제 뭐 둘째 주이니까 아직은 좀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이 특정 이벤트 전에 주가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침체가 경제의 구조적인 리스크라는 것을 인식하고
이 시장 부양을 통한 예. 내수 확대를 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내수 활성화에 따라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요, 중국 내수 부양책과 관련한 종목들을 보자면, 뭐, 테마로 따졌을 때는 화장품이나 엔터, 의류주까지 너무 많은 게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어떤 거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와 화장품을 굉장히 좋게 보고 네.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뭐, 이러한 섹터에 속하지 않은 뭐 의류 안에서도 개별 종목은 충분히 이제 실체가 있는 업체들이 있을 네. 거라고 보는데, 저는 우선 화장품 안에서 VT라고 하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뭐 1월 말에 중국에서는 지준율을 좀 인하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3월에는 양회, 오늘 나온 기사를 좀 보면은 다음 달에는 중국 외교부 장관이 국내에 방한한다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, 해당 시점에 맞춰서 VT 같은 경우는 1월 말에 중국 이 리들샷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 위생 허가 승인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월 말에 중국 위생 허가를 확보한 다음 1분기에는 중국 내 판매가 시작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리들샷 같은 경우는 이미 재작년에 일본과 한국에서 상당히 히트를 친 화장품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판매가 개시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잘 팔릴 수 있다라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VT는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. 리들샷이 히트를 치는 만큼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여전히 또 밸류에 대한 메리트도 있다라는 얘기 주셨고요. 중국에서도 꾸준히 또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VT 관심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. 오늘은 전반적으로 연구원님과 함께 올해 또 주목해볼 만한 스몰캡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. 지금까지 SK증권 리서치센터 허선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